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함수를 공부를 했고요. 자, 함수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네 가지 함수의 종류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뭐 좀 더, 뭔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나라는, 자, 그런 생각에서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자, 두 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한, 그 합성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더 좀 있지 않을까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뭔가 더 여러분들이 자,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자, 오늘 함수 마지막 시간에, 자, 그게 바로 공개가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함수의 정체가 바로 뭐냐면 역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함수는요, 자, x집합이 있습니다. x집합에 x라는 원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집합에 y라는 원소가 있죠. 자, 그러면 이 x집합에 있는 x라는 원소를 y집합에 있는 y라는 원소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까지 자,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함수는 뭐냐? 그러면 거꾸로 가면 안 될까? 라는,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집합에 있는 x라는 원소로 y집합에 있는 y집합에 있는 y라는 원소에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은요, 자, 거꾸로 생각하시면은요, y집합에 있는 원소를 x집합에 있는 그 원소에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는 없을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 기가 막히죠. 자, 이 아이디어에서 역함수의 개념이 여러분들, 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완전히 판을 완전히 다시 짤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방향만 바꿔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좀 독특한 그런 기호들이 나오긴 하지만 자,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기본 틀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함수를 여러분들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냥 똑같이 f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전혀 다른 기호로 쓰자니 좀 그렇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함수는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느냐면, f라고 쓰고요. 자, 오른쪽 어깨 위에, 자, 마이너스 1제곱처럼 여러분들 보일 텐데요. 요거를 읽을 때는, f 역함수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자, f 인버스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f의 역함수.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자,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요, 이 함수에서는 우리가 용어를 좀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 용어들이 바로 뭐였냐면, 정의역, 공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f함수에서는 얘가 뭐냐면, 정의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자, 그 원소들을 뭐라고 했냐면, 공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때요? 거꾸로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 y집합에 있는 원소가 뭐가 되고, 정의역이 되고, 자, 그 다음에 x집합에 있던 그런 원소들이, 자, 바로 공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런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역함수라고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따져보고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원래도 함수이어야 됐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원래도 함수이었어야 하는데 거꾸로도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거꾸로도 함수가 돼야 되죠? 원래도 함수가 돼야 되고 거꾸로도 함수가 돼야 돼요. 이런 함수는요, 유일한 겁니다. 거꾸로도 함수가 될 수 있는 함수는 무슨 함수만이 가능하냐면 바로 1대1 대응인 함수일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즉,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되고요. 자, x값이 다를 때 그에 따른 함수값도 다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역함수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참 아이디어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원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거꾸로 가는 함수를 f 인버스, f 역함수라고 하자. 말은 굉장히 쉽지만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아이디어만 된다? 이 공역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완전히 똑같은 1대1 대응 함수에서만 가능한 역함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는 더 특별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자, 이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느냐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x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f, 즉 함수에 대입을 하면은 그 결과 뭐가 나오죠? y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y를 어디에 대입합니까? f의 역함수에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나온다? x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표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실감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함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역함수를 그러면 구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자, 선생님이 여기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필문제를 통해서 자, 실전 감각으로 그 내용을 터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함수가 y는 x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은요. 자, 역함수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식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느냐면 x는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x는하고 이 식이 y에 대한 그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해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인, 자, 이런 함수에 만약에 역함수를 구해봐라 그러면요. 자, 우선 첫 번째가 x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x니까요. x를 왼쪽으로 보내면 5x가 되고요. y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5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5분의 1 y 플러스 5분의 3이 되죠? 자, 이렇게 x는 마이너스 5분의 1 y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3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역함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함수를 표현을 할 때는 정의역을 x로 하고요. 자, 정의역을 x로 하고 그 다음에 치역을 뭐로 했습니까? 치역을 y로 했었죠.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역함수도 비록 아이디어도 좋고 뭐 기가 막히긴 했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함수 표현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자, y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새롭게 정의역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치역이 뭐가 되느냐면 새롭게 x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y는 자 마이너스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3이라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x는으로 식을 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역이 정의역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이 뭐가 돼요? 치역이 되기 때문에 x와 y를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게 되면 역함수가 완성이 되는 자,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내용까지 자,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자, 역함수는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 역함수의 성질을 또 몇 가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이 자, 쭉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자, 1번.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되겠죠. 그죠?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되고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면 원래 처음에 있던 그 자리에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합성을 하는데 그 서로 합성하는 그 함수가 만약에 F함수와 그의 역함수를 합성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함수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반대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합성함수는 자 뭐가 되느냐면 원래 자기 자신이 되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항등함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 바뀌어도 뭐 마찬가지죠. 순서 바뀌어도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 풀다 보면은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자 문제 푸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F함수하고 G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전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자 뭐로 배웠습니까? F함수하고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된다고 했고요. F의 역함수하고 F함수를 합성해도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F함수가 어떤 함수하고 합성이 됐는데 그게 항등함수예요. 그럼 이 G함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F의 역함수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자, 거꾸로 생각하면 어때요? G함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F함수가 G의 역함수나 하는 거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요. 자, G함수하고 F함수를 합성해서 그거의 역함수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괄호를 풀어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F의 역함수하고 그리고 G의 역함수.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뭐 F.G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면 G의 역함수에다가 F의 역함수 합성해 주시면 되겠죠. 세 개짜리 완전히 순서가 역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역함수의 성질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실전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아쉬워할 것 같아서
아쉬워할 것 같아서 자, 요거 한번 조금 설명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x가 있고요. 자, y가 있고 이렇게 z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f 함수, 자, 요거를 g 함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y에, 그 다음에 y가 z에 이렇게 내용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해보려고 하는 것은 g f라는 것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렇게 합성을 했을 때 f 함수의 영향을 먼저 받고 g 함수의 영향을 나중에 받으니까 요렇게 합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니까 이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반대쪽으로. 그러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갈 때는 누구의 영향을 먼저 받느냐면 G의 역함수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F의 역함수의 영향을 나중에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Z를 대입을 할 때요. 그 Z를 누구한테 대입하냐면 G의 역함수 옆에 먼저 대입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F의 역함수에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G.F의 역함수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순서가 바뀌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 때는 F가 뒤에 오고 G가 나중에 와야 되지만 이렇게 갈 때는 G가 나중에 오고 F의 역함수가 G의 역함수가 뒤에 오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가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x하고 y가 있었는데, 즉, 정의역하고 치역이 있었는데요. 정의역과 치역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x하고 y가 바뀐 거죠.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들, 도형의 대칭이동 같은 걸 공부를 할 때요, y는 x라는 이런 직선에 대해서 점을 이동시키거나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거나 그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거나 아니면은 어떤 도형을 이 직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칭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x와 y를 바꾸어서 대입했던 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x와 y가 바뀌었다? 역함수가 바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y는 fx라는 어떤 그 함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그거의 역함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가요, 자, 어떤 함수냐면은, 만약에 이런 함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라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x와 y가 바뀌는 거니까요, y는 x라는 이런 직선을 여러분들이 그려서요,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기존의 y는 fx라는 그래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대칭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자, 실전 문제 한번,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고요. 자, 그 역함수를 우리가 gx라고 할 때, fx와 gx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이런 그 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g라는 함수는 이거의 역함수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서 둘의 교점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 문제의 설명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내가 어떤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역함수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y는 x에 대해서 이 y는 fx라는 이 그래프를 갖다가 뭐 하면 된다? 대칭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원래 y는 fx라는 그래프와 자, y는 gx라는 이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가 바로 여기죠. 근데 이 점은 누구도 지난다? y는 x라는 직선도 그 점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역함수를 구해서 얘하고 서로 같다라고 해서 x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하고도 만나니까 얘하고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됩니까? y는 x라는 직선하고도 원래 만나기 때문에 요 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x축과 만나는 이 두 개의 역함수 관계에 있는 곡선들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도 있다는 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그 함수 공부하시냐고 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이 뒷부분 역함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다 보면요. 여기는 재미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다른 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면요.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라는, 자, 그런, 예전에 여러분들이 1차함수, 2차함수 배우셨던 것처럼요. 자, 좀 독특한 그런 형태를 갖는 그런 그래프들인데, 자, 그런 그래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